자, 이번 주 주간 명신이 동정입니다. 자, 항상 우리 명신이 언니가 초심을 잃지 말라고. 그럼 저 얼굴 너무 좋아. 시작은 항상 초반에 이게 고등학교 졸업사진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 사진으로 졸업 앨범에 나와 있는.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명신이 언니가 두문불출하셨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한간에는 소문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새날 때문이다. 명신이 주간 명신이 동정을 본인도 보고 있다. 네. 그리고 좀 아프다. 뭐 이런 갖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떴던 일정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일정도 코로나19로 취소. 여 의원과 회동은 추후에 이렇게 떴어요. 이제 이 기사가 이게 14일하고 19일에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 오찬을 하기로 예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코로나19로 취소를 했다라고 기사가 떴는데 이걸 다시 클릭해 보니까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네. 없어진 거예요. 기사를 기사가. 삭제한 거죠? 네. 오. 요즘 기사 삭제하는 거 재미 들리셨나 봐요. 이것저것 본인과 관련된 거 있으면은 뭐 이렇게 취소가 그러니까 삭제를 해버리는데 이게 뭐 국정원 서버와 마찬가지로 뉴시스에서만 삭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 그럼요. MSN이라던가 이런 그렇죠. 포털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끌어와 봤는데 분위기로 봐서는 코로나19도 코로나19지만 지금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나서면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스탑시킨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그렇게 보는 게 들어봅니다. 합리적이죠. 네. 맞아요. 일단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도 안 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본인은 계속 나가서 떠들고 있는 거. 이거 보기에 누가 안 좋은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선거 국면에서 밖에 나와서 프랭카드로 뭐 윤석열 이렇게 쓰고 한 게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저먹은 진짜 몇 안 되는 게 앞으로도 없을 케이스예요. 전무후무하죠. 이제. 이렇게 날로 먹은 게 없는 분들이 인사하러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30% 진입한 게 역대 최고로 이제 2달 만에 이뤄내면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제 역대급 또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게이트급의 이슈였죠. 그 악성 정말 말도 안 되는 안정권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사진 먼저 볼 거는 그 변희재의 트위터 먼저 볼게요. 이제 그 안정권의 동생이 누나인가요? 누나요. 네, 누나가 안수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청와대 인사비서실 홍보수석실에 있다라는 게 터지고 나서 거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제 변희재 SNS에 안정권 누나의 대통령실 입성은 김건희 라인을 통해 가능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사람이 김건희의 고모 김혜섭이란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떴습니다. 원래 뜨면 사돈의 8촌까지 뜨는데 이쪽은 차곡차곡 그 오빠가 처음에 떴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거의 동생처럼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이 떴고 이번에는 고모가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호. 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SNS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출처를 또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수 유튜버를 다 뒤졌네. 극한 직업, 진짜 극한 직업이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 유튜버들이 좀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잘 알더라고요, 서로. 그리고 서로 집회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어디서 누구랑 연락하고 누구한테 연락받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밥도 자주 먹고 사진도 같이 많이 찍어요. 네, 그렇더라고. 우리보다 훨씬 친하더라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 맞아요. 우린 그러네. 일하느라가 바쁘지. 근데 걔들은 맨날 모여서 밥 같이 먹는 사진이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화 통화 녹취를 들려주는데 이제 김건희 고모가 나서서 이렇게 유튜버들을 데리고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김건희 고모가 그 가계도를 좀 먼저 보시면은 이제 김건희의 벌써. 아버지 돌아가신 김광섭 씨의 동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모니까. 그래서 이 고모가 김혜섭이라는 사람인데 일단 이분의 직업은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여러 그 인터뷰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목사로서의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신이는 무속이나 이런 데에 휘둘릴 애가 아니다. 오호.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고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했었고 사실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굉장히 아줌마가 세더라고요. 너 막 맞아볼래? 막 이런 식으로 기자를 쫓아내는 걸 보면서 와. 목사야 뭐야 깡패야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도 좀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그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유튜버 애들이 굉장히 드세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고모라고 고모부도 아니고 고모가 어떻게 그 핸들링을 하느냐 했었는데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시겠더라.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외삼촌 이제 최정관이라는 사람으로 유추가 되는 사람이 이제 다누림 건설 그 네.
용산 대기실에 방탄유리 방탄유리 작업하신. 7억짜리 나는 이게 이러다 보니까 고모, 외삼촌 이렇게 지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 고모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사람인지 지금 궁금하잖아요. 그럼요. 목사라고 하는데 예. 정말 좋은 목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칭찬을 그럴 해줘야 리는 되잖아요. 없지. 물론 그런 일들은 없을 거라 싶어가지고 네. 페이스북을 또 한번 다 뒤져봤습니다. 자, 7월 3일 엊그저께 쓴 글입니다.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들 이래도 또 맞으시렵니까? 이런 게 짐승표의 표본인 거 모르셨나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합니다. 퍼뜨리셔요라고 하면서 원숭이 두창 뭐 이런 거 사진 막 올리면서 백신 맞지 마라. 이런 걸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로 유튜버들을 그렇게 관리를 했다면 지금 양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백신 맞아서 우리는 피해자다. 피해 입었다.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게 만들고 당연히 들게 네.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거 한번 보시면은 저 이거 빵 터졌어요. 이제 읽어보시면은 요즘 대한민국의 신조어 중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은어가 떠돌아다닌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더불어만진당 인사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대한민국 정치권은 보면 인간 이하의 사람들 정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더 가관인 것이 여의도 정치라는 것이 겉모술수와 거짓말인 것을 알았을 때 더더군다나 정치인들은 사람으로 못 보겠는데 다음 줄 쳐진 게 정말 최고입니다. 네. 더 가관인 것이 당대표라는 젊은 인사가 성상납이니 입에도 담기 어려운 일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짝이 없게 마치 남이 한 것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아니 왜 미사일이 나가다 다시 돌아와요? 이게 지금 앞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욕을 했는데 뒤에는 이준석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까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힘인데 이 아줌마가 도대체 뭘 알고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 사람이 목사이고 지금 영부인의 고모로서 아예 내놓고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글을 적고 있는 거 보면서 야. 정말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지금 그 페이스북 글 캡처한 게 2개인데 하트를 다 썼어요. 전 하트에 대한 모독이에요. 제가 남성치고 하트 엄청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트는 사랑인데 저건 안 됩니다. 저건 하트에 대한 모독이야. 잘못 썼습니다. 이 고모가 이렇게 활동을 진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고모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난리가 났을 테고 또 개인이라고 엮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얘기했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직에 나와도 언론은 조용하고 우리도 역시 그냥 그러나 보다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 버리죠. 우리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칼날이 들어가는데 저쪽에 대해서는 걔들은 원래 그래 그러면서 봐주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진짜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김건희의 고모가 이런 식의 활동을 한다면 기사화시키고 정말로 유튜버들하고 연관이 있는지도 기자들이 확인을 해봐야죠. 지금 이분이 서산에 있는 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왜 서산까지 못 갑니까? 그렇죠. 어. 가까운데요. 소선이면 금방 갔는데요. 기자들이 주말 내로 기사가 좀 나올 거를 예상을 좀 해보고요. 지금 기자님들이 지금 일정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서산 가려고 지금 이 방송 보고. 네. 그리고 패밀리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던 보수 쪽의 유튜버들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급도 있더라고요. 뭐 오렌지색은 대통령이 특별 초청한 거, 뭐 파란색은 국민 뽑기에서 뽑은 거, 초록색은 이제 국민 그 중에서 이제 좀 그 다음 등급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가로 세로 연구소에 김세희와 강영석도 대통령의 특별 초청을 받았고 네. 안종건 역시. 근데 여기서 글을 보시면은 안종건 쪽은 그쪽의 직원들까지 총 15장을 받았다고 하죠. 네. 와. 근데 이렇게까지 챙길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윤석열은 지나가면서 그 유튜버들을 만나도 잘 못 알아보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김건희는 굉장히 눈 마주치고 인사해주고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걸 보면서 뭔가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그쪽에는 다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명수 기자가 요번에 그 안정건 누나 일하는 것도 제일 먼저 폭로한 기사를 썼었고 그러니까 이걸 받아서 YTN하고 KBS 같은 데서 받아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만나봤을 때 유튜브 다 본다고. 다 보면서 팟캐스트 때도 보고 있었다면서요? 다 보고 그러니까요. 그게 오래돼서 누가 자기 편이고 아닌지 근데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예컨대 김건희가 서울의 소리 기자다 그러면 아우 그쪽도 이젠 아니고 와야 되고 바꿔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통 사람 못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
컨설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길래 자기 이름 붙은 프로그램이면 욕하더라도 보게 돼요. 주간 명신이 동정! 이건 100%입니다. 100%야. 100% 봅니다. 100%! 이건 100%예요. 아, 그래서 뭐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그 명신이 언니가 이제 청담동 가지 않았다. 그리고 프라다 그거 프라다. 버버리 아니고 프라다로 건너갔다까지 나왔었죠. 아 그렇죠. 그리고 초록색 그 치마도 프라다가 아니다. 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런 의혹이 돌아다니는데 왜 해명을 못 하십니까? 빨리 해명을 이것도 해줘라. 왜 해명을 보면은 선별적으로 하거든요. 왜 그런 이유는 부분이 하나예요. 그냥 걸리적거리는 거 하나 정도 해주고 아니랄 건 아니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 쇼핑 간 적도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들이 거짓말로 나왔다? 그것도 문제지만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는 것도 왜 대통령실이 해명을 합니까? 제2부속실은 엄만 들고 그냥 버텨가면서 그러니까 우린 대통령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두 분이 그쪽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느 분이 어느 사무실을 쓰는지도 확실치 않고 힘에 보이게 따라서 명신님이 조금 더 좀 더. 세 보이죠.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도 이럴 리가 없다. 이런 거 가짜뉴스는 그만 돌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도 그러한 뉴스가 가짜라면 어느 부분이 가짜인지 예를 들면 3천만 원 부분이 가짜인지 청담동을 간 게 가짜인지 아니다 난 청담동은 갔지만 4천만 원을 썼다라는 이야기인지 그럴 수도 그렇죠. 있죠. 그런 게 맞아요. 궁금하다는 겁니다. 내가 버버리 매장 따위 갔을 것 같아?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이제 명신이 언니의 안위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마차님이 자꾸 명신이 언니 하는 거 김건희 여사가 지금 보면서 내적 친밀감 느낄 것 같아요. 원래부터 친밀해서 이러고 있을 거니까 보통 사람들의 상처받는 포인트가 달라서 선별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의외로 보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왜 3천만 원 썼대 내가 거의 뭐 올해 팔아준 게 1억 이상인데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사람들 그런 걸로 싫어하는 그러니까 특정 계층을 넘어서는 법 위에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억울한 걸 해명하는 건 보통 사람들이고요. 뭔가 잘못된 걸 짚어주는 쪽에서 해나가는 것도 있고 나중에 주간 명신이 동정에서 그런 거 한번 살펴봐 주시면 해명을 이건 왜 하고 이건 왜 안 했는지 명쾌하게 맞아.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 생각하고 달라요. 제가 볼 땐 보통 사람들은 모자라 보이는데 그들 보기엔 이건 해명을 해야 돼 네. 라고 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르게 쫓아가 본 게 있는데 방금 보셨던 가세연이나 안정권이 그 초대장을 받았을 때 자세히 보면은 이게 3구역이라고 나오거든요. 좌석이 3구역이다. 근데 딱 보시면은 그래서 박근혜와 윤석열 취임식에 이 구도를 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박근혜 때 7만 정도 해서 이게 지금 사람이 앉는 구역은 똑같습니다. 네. 7만이 앉는다고 해서 더 넓게 앉는 게 아니고 4만 앉은 자리에 지금 7만 꾸겨 넣은 거거든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4만 정도로 줄인 건데 이 대략의 배치는 비슷하더라고요. 정권이 지나더라도. 그래서 보니까 왼쪽에 있는 박근혜 취임식에서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화살표를 표시한 부분이 국민특별 초청 2섹션이에요. 이 섹션 자체가 3구역이라고 네. 보여지는 곳인데 윤석열 취임식에서 보시면은 이 노란색 3구역 있죠. 박근혜는 7만을 초대했는데 나머지 초록색이 전부 다 그냥 일반 국민이에요. 그건 이제 추첨해가지고 뽑는 거고.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부분이 국민을 초청해가지고 2만 4천 정도를 뽑기로 해가지고 추첨해서 뽑았고 9천 명 정도가 아까 보여드린 3구역 그러니까 대통령 특별 초청이 9천 명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거 그러니까 박근혜도 그 차지했던 공간이 굉장히 작은데 이 9천 명을 차지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초청장을 날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됐던 사람들이 목에 힘줄 수 있는 게 야 우리 15명 초청했으면 우리 벌써 와 하잖아요. 네. 그렇게 제대로 자기네들의 권력을 가깝게 누리고 있다 이런 걸 자랑하는 도구로 된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게 찍은 사진들이 올라오는 게 내가 뽑혀서 간다 이것들아 나는 권력 실세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에서도 문재인은 안 했나? 라고 물어보시는데 문재인은 안 했습니다. 어떤 싸가지가 저도 지금 클릭 야, 중이었어요. 이 양효정 이게 뭐야 이거. 지금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촛불 정부가 탄핵 이후에 갑작스럽게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인수위도 취임식도 없었어요. 없이 시작했던 정부라는 얘기를 그렇게 5년간 했는데 뭘 듣고 있다가 문재인은 안 해. 네 친구냐? 아이 정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을 하지 않았다. 저도 순간 이거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에 그럼 나는 왜 못 간 거야? 아, 한 2초 정도 분노했다가 정신 차렸다는 이야기 해드리고요. 그 아까 표에서 보시면은 윤석열 취임식에서 잠깐 보시면은 또 제가 되게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이 3구역의 맨 위에를 보시면은 친인척 좌석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네. 와. 그 특별 이게- 경호가 들어가는 구역이죠. 아니 근데 저는 다른 대통령 구역에서는 이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윤석열만 이게 표시가 되어 있길래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데는 아마 그 같은 단상 위로 올라가든지 해서 안 나타난 건지 이상하게 제가 이걸 자료를 찾아보면서도 이제 신문사별로 다 다르고 막 그리고 조금씩 달라서 봤는데 여기는 친인척 좌석 구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좀 놀라웠다.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우리 가계도에서 봤다시피 지금 정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김명신이 가지고 있었던 뭐 중소기업의 가방 브랜드 같은 것들은 오빠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그 가계도에서 보시면은 오빠, 그러니까 김명신이 지금 4남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명신은 그 중에 셋째? 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위에 언니, 오빠가 있고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고. 근데 지금 그 오빠가 서초동 캠프라고 불리웠던 그런 곳에서 활동을 했고, 그 지금 언니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한 브랜드, 그러니까 명품이 아닌 것들이 어떤 브랜드고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것이 다 오빠를 통해서 나간다. 지금 그런 기사가 그러니까 한번 뜬 적이 PPL 있었죠. 전담 사보관이라고 저희가 놀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관전이 들어왔던 거에 대해서 PPL의 가장 중요한 건 제품을 얼마나 팔았나 그냥 홍보했던 근거, 증빙이라고 부릅니다. 그 증빙하듯이 그게 자꾸 카페에 올라가는 게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조금 찾아보니까 확실히 지금 명신이 언니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본인들도 어느 정도 파악은 했을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나오고 자꾸 도어 스태핑하고 하면서 지지율이 계속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극복해라. 자꾸 나오고 자꾸 도어 스태핑 하면서 극복을 해야지 왜 숨냐. 이런 아니야. 조언을. 그들은 그렇게 우리 국민들 신경을 안 쓴다니까요. 그냥 표현이 그런데 이건 그렇습니까? 이성을 지 꼴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도어 스태핑을 딱 하루 쉬고 난 다음에 그냥 말씀하세요. 얘기하고 난 다음에 멀리 떨어져서 기자들하고 한 7, 8m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안 되니까 크게 그리고 막 소리 질렀잖아요. 상식적으로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 초월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게 국민들을 의식한다? 아니에요. 그냥 지가 좋아서 아침에 기분 좋으면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고 누가 우러러보면서 대통령님이라고 불러주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기자들이 낯선 사람들이 불러주는 거고 그걸 즐기는 거고 아마 제 생각에는 김명신도 사람인데 생전 안 하던 나토 갔다 오고 거기다 한동훈도 코로나 걸려갖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요즘 많이 는다니까 겁내고 있으면서 어디 한 군데 조용히 갔다 왔는데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어요. 대통령실에서는 안 갔다 그러지만 갔었는지 안 갔는지 우린 모르니까 CCTV를 까본 것도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혼자 피곤한 데 있자 이렇게 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는데 오래 못 갑니다. 저는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이게 대통령 순방이 밖에서 봤을 땐 좋아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3박 5일이라는 게 이게 사실 살인적인 일정이거든요.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 갔다 오실 때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나 같으면 저런 여행 안 간다. 5박 7일 막 이런 거 정말 사람 죽어나는 건데 아무리 1등석을 탄다고 하더라도 정말 피곤하거든요. 근데 명신이 언니가 몸이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 걱정입니다. 평소에도 그냥 계속 누워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지금 가서 자세 똑바로 잡고 또 힐 신고 거기다 또 프라다 같지 않게 생긴 짝퉁인데 프라다로 오해될 만한 그런 똥파리색 치마를 입고 나갔던 걸 보면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 한 일주일 쉬겠지 또. 자, 명신이 언니를 걱정하는 방송, 그 주간 명신이 동정이 지난 한 주 동안 언니가 많이 아픈 관계로 두문불출하셔서 그 언니의 새로운 사진이 없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다음 주에는 좀 더 활기찬 모습으로 언니를 만날 수 있도록 기대해 보면서 오늘 주간 명신이 동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